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티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은주님, 조이풀 마마님. 사실은 지금, 네. 반갑습니다. 지금 계속 들어오고 계시네요. 저희 이제 그 행복한 수학이 이제 1월달 강의 오픈하게 돼가지고 라이브를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항상 이제 그 강의 어떤 건지 궁금하시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왜 항상 강의 소개 제대로 안 해주냐고. 그래서 오늘은 강의 소개부터 먼저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게요. 오. 자. 오늘 약간 영상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실게요. 처음부터.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자, 이렇게 소개 라방을 시작합니다. 네, 소개 라방을 시작합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할까요? 네, 저는 티아고요. 티아는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이 수학자를 아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이 수학자는요, 355년에서 415년, 그리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활동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분 이름은 히파티아입니다. 히파티아는 고대 그리스 사람이고요. 네, 이게 자꾸 움직이네요. 고대 그리스 사람이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일하고 태온이라고 되게 유명한 수학자였어요. 그런데 딸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수학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딸한테 수학을 가르쳤고 실제로 사람들한테 수학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아마 여성 최초로 수학을 가르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수학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래도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은 마음이 많이 바뀌셨을 텐데 대체로 수학하면 머리 아프거나 감정이 들거나 또는 네, 좀 계산 같고 연산이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여겨지는데 이 히파티아 같은 경우에는 교구를 만들어서 교구를 실제로 잘라보고 만져보고 실제로 이렇게 손수건도 떨어뜨려보고 그렇게 네, 안녕하세요. 계속 들어오고 계시네요. 교구를 만들어서 조금 쉽게 만들었어요. 유클리드가 원론을 해서 교과서의 원조라고 하면 이 히파티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네, 어린이 또는 이런 학생들이 보고 있는 교과서의 원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티아 이름 소개하고 있었어요. 매번 이제 저희 라방 할 때 왜 강의 소개 제대로 안 되냐 항상 이렇게 주제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와서요. 오늘은 이제 강의부터 먼저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 이름은 그렇게 해서 히파티아고요. 네, 이렇게 히파티아가 있죠. 제가 컴퓨터는 되게 익숙한데 익숙하지 않을 때도 있긴 하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수학이란 제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거는 네이버에 있어요. 자, 그래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행복한 수학 검색하시면 카페에 들어가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저희는 그냥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져 있어요. 저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잠깐 보이시나요? 네, 예전에 대한수학회에 참여하면서 글쓰기 수학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왜 그랬냐면 저는 약간 수학이 좋았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수학이 재미있었어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막상 현장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수학이 굉장히 어려워했고요. 힘들어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든 다 말은 하잖아요. 누구든 다 한글은 하니까 한글을 기준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수학 글쓰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대한수학회에서 수학 글쓰기에 대한 이제 발표를 한번 했고 또 실제로 대안학교에 초빙이 돼서 수학사를 가르쳤어요. 수학자와 수학사.
그랬더니 아이들이 수학을 포기했던 아이들도 스토리가 들어오고 사람 이야기가 되고 뭐 러브 스토리도 들어오고 그 사람이 겪는 갈등과 그리고 그것을 왜 하게 됐는지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수학을 다 어려워하기보다는 그냥 술술 스토리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어쩌면은 수학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기준점을 어떻게 두냐의 차이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학을 잘해야 한다. 성적이 나와야 되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필요하고 어느 일정 수준까지. 그런데 그것이 너무 라이브 방송에 참여 요청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썸999님, 제가 뭔가 더 해야 될까요? 잠깐만요. 지금 잠깐 초대를 했어요. 아, 제가 이런 시스템인 건 잘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계속 할게요. 그래서 아이들이 글쓰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네, 글쓰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참여하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갑자기 화면이 왜 이렇게 되죠? 다 지금 잘 나오고 있나요? 잠깐만요. 네. 참석자 분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제 이런 경우 지금 처음이라서 잠깐만요. 어, 네. 지금 잘 모르고 저한테 하신 거죠? 네, 일단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좀 처음이긴 하네요. 그죠? 누군가 들어오셨다가 제가 지금 다시 정리를 했어요. 계속 진행을 하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수학을 잘해야 한다는 거 누구든 다 알아요. 부모님도 알고 아이들도 알아요. 그런데 너무 이른 나이에 하는 거는 전 반대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아이들이 보통 지금 어머님들 나이가 이렇게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보통 한 4세, 5세부터 수학에 이제 관심이 생겨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19세까지 가요. 그러면은 15년 정도를 수학을 해야 하는데, 와, 그때부터 수학은 잘해야 돼라고 하면 오마이갓.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수학 계속 할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빨리 지치게 하는 것보다는 계속 나아가는 게 좋겠죠. 제가 네, 요청을 수락해서 그래요. 저도 지금 갑자기 메시지가 떠서 클릭했는데 화면이 달라져서 저도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아직 인스타 라이브가 완전히 익숙하진 않아요. 계속 밴드로만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조금,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계속 들어오고 계시네요. 이게 손 흔들기가 옆에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손을 흔들게 돼요. 자, 제 소개를 하고 있었고요. 제 이름은 티아고요. 그리고 저는 좀 대한민국 아이들이 수학에 대해서 좀 재미있게 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티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대한민국 어머님들을 좀 잘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어떻게 놀아야 하는지, 그리고 수학에 대해서 좀 힐링하셨으면, 그리고 조금 더 죄책감보다는 자신감, 그리고 아이들이랑 더 재미있게, 지금 이 나이가 정말 아름다운 나이예요. 진짜로요. 저는 고등학생,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이제는 유학까지 점점 내려오고 있죠. 근데 드는 생각은요, 아, 이게 그 나이 하는 게 다 달라요. 아, 이게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 파트구나라고 제가 인지가 되는 거고, 거기서 제가 하나 잡은 키워드는 아이들 어릴수록 흥미를 가지고 좀 참여하고 활동하는 수학이 된다면 아이들은 그걸 기억으로 쭉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제가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지금 제 소개하고 있었고요. 오늘 PPT 준비했는데 조금 네, 제가 하는 거는 이런 거였어요. 실제로 저는 책 읽고 글쓰기도 굉장히 좋아하고 이렇게 만드는 것도 좋아해요. 저희 5, 6학년 아이들이 만들었던 작품들이고요. 안에는 아이들이 원하는 자기의 스토리를 적어봐 라고 했더니 나는 날마다 다시 태어나고 날마다 다시 시작하고 나는 날마다 나를 격려하고 나는 날마다 크게 성장하고 나는 내일도 행복하다. 제가 주로 했던 말들인데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가 만든
예술 작품 안에 자기 스토리를 넣어서 자기만의 수학을 만들어가는 거죠. 저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현장에서도 또 그리고 지금은 제가 작게 오픈해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또는 제가 지금 행복한 수학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서 실제로 어머님, 아버님들을 위한 내 아이를 어떻게 함께 할까라는 강의를 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자꾸 들어오고 계시네요. 지금 제가 위치하고 있는 거는 서울시 종로구인데 이게 큰 대로길 앞이라서 자동차 소리가 가끔씩 들립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자주 하는 게 이렇게 흔히 보시는 거죠. 네. 근데 저한테는 이게 수학으로 보이는 거죠. 수학이 꼭 계산만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길을 걸으면서 또는 여행을 하면서 이거는 서울역 앞에 지하 그 보도에서 찍었어요. 노숙자분들이 이렇게 한 땀 한 땀 했다고. 이거는 사실 수학에서는 스트링 아트라고 하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코딩에 관심이 많아서 로봇 컨퍼런스도 자주 가는 편이에요. 이거는 블루베리 파이로 이용해서 누구시죠? 로봇 등록하셨어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얘는요, 저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미국의 올랜도에 적어도 1년에 2번 정도는 다니는 편인데 미국에서 원주민들의 문화가 있잖아요. 이렇게 엮어서 화려하게. 그걸 봤는데 그분들은 장식이라고 하지만 수학계에서는 예술도 수학에 대한 부분으로 풀어나가는 부분에서 얘도 선을 이용한 스트링 아트 파트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 수학도 괜찮지 않나요? 집에서 연산만 하기보다는 이렇게 예술 활동을 같이 하고 여행을 다니면서 아이들이랑 같이 대화하고 찾아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같이 활동하는 수학 어떠신가요? 제가 최근에 했던 거는 카카오 프로젝트 100에서 매일매일 한 장씩 수학을 올리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다음 카카오 시즌에서 제가 운영할 건데 관심 있는 분들은 초대 바라고요. 그리고 네이버 카페 행복한 수학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아직은 안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수학 수업할 때 나만의 수학에 대한 거를 요청을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도 하셨습니다. 이건 제 거지만 저희 함께 하신 어머님들은 더 대단해요. 그렇죠? 지금 엄지손 하시는 저 난다셀리님. 애기들은요. 놀라지 마세요. 아직 애긴데도 이렇게 샴푸였나요? 막 줄을 맞춰요. 근데 아이들이 그것도 수학인 줄 알고 엄마도 그게 수학인지 알아보는 눈이 있다는 거 대단하지 않나요? 저랑 같이 수업을 하다 보면 어머님들이 갖고 있는 수학에 대한 개념이 좀 바뀌실 거고 아이들에게도 당연히 내가 아이를 바라보는 수학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거는 아이랑 엄마랑 조금 더 행복해지는 수학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가 원하는 거고요. 2014년에 대한민국에 세계 수학자 대회가 왔습니다. 저는 2014년이 저한테는 하나의 포인트였어요. 지금 막 이렇게 오신 분들 다 수강생들이시고요. 저보다 다 나은 분들이세요. 이렇게 세계 수학자 대회가 오는데 이때 그때 수학 브릿지라는 예술 대회가 한국에서 미니 사이즈로 열렸고요. 우와. 어떤 한 부류에서는 말이죠. 수학을 가지고 수학 연극과 수학 미술과 수학 음악과 수학 예술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대회가 있을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어요. 한국에는 그냥 그 소개가 안 됐을 뿐이죠.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가 아는 수학이 다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이때 나왔던 게 How I came to hate math. 내가 맞아. 그 수업 하시다 보면은 서로 인증도 하고 근데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매일매일 아이들 좋아요 누르다 보니까 전국에 제 아이들이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강의할 때마다 계속 늘어나고 또 하나는 우리 행수 아이들이 굉장히 사랑받고 크는 것 같고 어머님들은 우정이 생기고 저 또한 친구가 많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작년의 한 해였어요. 그래서 2021년 강의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매번 프로젝트를 항상 뒤에 소개하다 보니까 오늘은요. 제 소개를 하고 강의 소개를 하고 수학에 대한 얘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이때 수학 영화를 처음 보고요. 와 너무 신기했어요.
왜? 우리나라만 그렇진 않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어떻게 하면 왜 수학이 싫어졌을까?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연구를 했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난 수학이 너무 좋은데 아이들이 수학을 싫어해서 그죠? 90년대 후반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학생 때부터. 왜? 분명히 이거는 가르치는 사람의 문제이고 뭔가 정해진 답만 있어. 뭔가 다양해지면 재밌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연구한 게 벌써 시간이 꽤 됐죠? 그렇다고 제가 나이가 엄청 많진 않아요. 적진 않지만. 제가 2014년에 그렇게 하고 나서 실제로 독일에 갑니다. 우와, 여기랑 여기랑 우리 옛날에 이렇게 종이컵 가지고 서로 너 거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이런 게임 한 적 있으시죠? 약간 훈훈한 추억 같은 거? 그렇듯이 여기서 퍼져나가는 포물선의 원리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들리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독일의 마테마티쿰이라는 박물관이에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독일을 갈 형편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을 갈 때는 그런 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저랑 함께 하면서 수학을 꼭 공부라기보다는 삶에서 찾아내는 하나의 재미와 도전, 경험, 성장이라고 보시면은 유럽에 가실 때는 긴 세내 수학 박물관을 한번 가보세요. 마테마티쿰.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들어가자마자 아이들이 어쩌면 롯데월드 온 것처럼 막 뛰어다닐지 몰라요. 왜냐하면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게 엄청 많거든요. 재밌는 게 되게 많아요. 저 보실까요? 옛날 사진이라 좀 그렇지만 막 나 혼자 너무 신났어. 여기 막 보여요? 직원들이랑 같이 사진 찍고 그리고 막 그 뭐죠? 거품방울 제 몸에 한 5배 정도는 거품방울 막 켜고 그리고 거울 가서 막 사진 찍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의들마다 거울을 넣는 게 일단 제가 너무 재밌게 놀았거든요. 우리 아이들 저만큼이나 재밌게 놀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요. 그리고 나서는 2019년이죠. 2018년. 이제 뉴욕으로 갑니다. 올랜도에서 머물렀다가 일부러 뉴욕에 가서 수학 박물관에 갔어요. 제가 아마 2020년 5월 강의에서 보여드렸던 영상 같은데 실제로 요즘에는 유튜버 중에 이색 박물관이라고 해서 제 블로그 보고 검색해서 이걸 동영상 만드신 분도 있더라고요. 사각형 바퀴를 이용해서 실제로 아이들이 여기서 타요. 저도 탔어요. 어른은 안 돼요라고 했는데, please. 이렇게 되게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가서 탔죠. 되게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3D로 만든 건데, 각도에 따라서 다른 모양이 나오게끔.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이게 대한민국 아이들도 조금 체험하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던 찰나에, 이거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저예요. 머리 길었을 때. 이제 그 미래교육연구소 소장님이랑 같이 상상팩토리라는 회사 알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또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네, 어떻게 막 불어 프랑스 수학을 또 시작하게 됐어요. 원래 제가 해외 교육 과정도 되게 관심이 많았고 좀 정해진 것보다는 새로운 걸 되게 좋아해서 아니 외국 아이들은 어떻게 배울까? 새로운 건 뭐가 있을까? 다르게 배울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더 재밌는 건 무엇일까? 라고 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제가 하는 부분에서 소스가 여기에서 좀 많이 나오기는 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촬영하고 나서 옷이 똑같죠? 그래서 자, 초등 강의 종강하면서 사진을 한번 찍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엄마 아빠 강의 티아쌤의 행복한 수학 5세에서 7세 초등에 대한 부분 하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저를 아시는 분들은 티아쌤으로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네이버 카페 행복한 수학에서도 계속 자료가 업데이트 될 거니까요. 이거는 최근에 그 문화일보에서 취재가 한번 왔어요.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몰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다고요. 그래서 줌으로 하는 수학 모임하는 직장인. 자, 우리 어머님들, 멋진 어머님들 소개하고 싶었는데 직장인으로 바뀌었어요. 조금 안타까웠지만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지금 굉장히 몰입하는 게 필요하겠구나.
아이들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유치원을 못 가고 어린이집을 못 가면서 집에 있으면서 좀 답답할 거고, 어머님들도 육아가 뭐 이렇게 아까 우리 올라오신 분들 아주 육아 전문가들이 지금 많아요. 앞에 댓글에서. 전문가들은 또 괜찮으시겠지만 또 이렇게 집에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면 지치거나 힘들거나 피곤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뭔가 같이 힐링하고 함께 활동할 수 있게 그런 루트, 다리를 내가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제가 했던 거는 이렇게 영화 수학을 진행을 했었고요. 실제로 신문에 났었는데 이거는 오프 모임이었어가지고 지금은 멈춰졌어요. 최근에는요. 자, 자세한 내용은 제 인스타그램에 피타고라스가 뭐예요? 가서 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조금 바뀌게 됐던 부분이 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어떤 한 아이가, 남자아이가 말이 너무 많았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궁금증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얘 나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야? 계속 질문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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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한테 장난치는 거 아니야? 나를 괴롭히는 거 아니야? 근데 어느 순간 애랑 같이 주고받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아이가 놀라울 정도로 자기가 정말 궁금해하는 그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얘가 너무 신나하는 거야. 또 신나하고 또 신나하고 또 신나하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아이들이 수업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수업을 늘리고 싶다고 엄마한테 얘기했지. 조건이 있다. 네 인생이 책임져야 돼. 제 책임이 뭐죠? 숙제는 해와야지. 하고 싶다면서 자기 인생 책임 안 지면 어떡하냐? 라고 했더니 그럼 이제 숙제 해오면 여러 번 올 수 있는 건가요? 상상이 가세요? 아이들이 수학을 좋아하고 수학을 더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늘어나요. 그거에 대한 비법을 제가 최근에 찾은 거예요. 뭐다? 지금까지 갖고 있던 6, 7세, 8, 9세, 11, 12세 수학은요. 어떤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나이 때 아이들은 이 정도는 해야 돼.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애를 너무 이렇게 얽매였는지 몰라. 왜? 우리 수학을 쭉 해야 되는데도 괜히 호흡이 바빠. 얘 1학년 되는데? 어머, 얘 이제 4학년 되는데? 어머,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전문가다 보니까 더 긴 호흡을 하실 수 있고, 어머님들은 아이들이 적으니까 또 조금 걱정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 비법은요, 아이 시선에서 시작하면 재밌어지는 거예요. 저희는 초등학교 이제 4학년 되죠. 그 친구도 고등학교 수학을 하고 있어요. 쌤, 그 너무 선행 아닌가요? 아니요. 중1 거 안 했어요. 이 아이한테 필요한 수학을 끌어와서 같이 하는 거죠. 저의 능력은 아이들이 자기가 관심 있어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세팅을 되게 잘해요. 그럼 반대로 제가 강의를 기획하면서 이번 2021년에 시즌 5를 준비했어요. 이번이 1시즌이거든요. 이번이 저희가 하는 게 초등 1, 2, 그리고 초등 3, 4, 그리고 5, 6세. 그래서 1년 스케줄을 짜면서 어머님들이 제 아이가 아직 나이가 안 돼요. It's okay. No problem. 상관없어요. 어머님들이 교양을 쌓듯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아이들이 엄마, 어린 아이들도 질문을 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몰라, 같이 찾아보자. 또는 엄마 알아. 이거 뭐냐면 하면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냥 제 강의를 교양 수준으로 생각하시고 아이들이랑 활동해야 돼, 아이가 해야 돼라는 감각보다는 좀 재밌게 즐기는 마음으로 오셨으면 더 좋겠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하나는 엄마들의 공부도 시작이 되면 좋겠다. 근데 그냥 취미 삼아서. 그래서 이번에 했던 게 그 강의 이외에도 이렇게 고대 그리스 사진입니다. 아시는 분? 이름이 적혀 있죠? 아시는 분? 피타고라스죠. 네, 그래서 수학자를 실제로 보시면서 수학자 공부를 하시면서 어머님들이 그냥 재미삼아 공부해 보시면 또 어떨까라는 생각이 이제 제가 드는 거죠. 자, 행복한 수학 수업이 진행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인스타그램에 가셔서 여기 보시는 게 제 프로필입니다. 프로필에 가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강의 신청서를 클릭하셔서요.
그러면 카페가 나올 거예요. 네이버 카페에서 강의 소개랑 신청서를 클릭하시고 그리고 나서 쭉 설명을 들으시면 돼요. 아, 이렇구나. 이번에 개설되는 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실제로 원하는 강의를 선택하시면 돼요. 강의를 선택하는 방법은요. 아까 얘기했죠. 나이에 연연해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뭐를 배우고 무엇을 하나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5, 6세 아이들, 5, 6세 수업에서는 한 자릿수, 가르기와 모으기, 도형, 컴퓨터, 그림. 그리고 초등 1, 2학년은 이거는 작년이죠. 작년 녹화 부분입니다. 영상 편집을 했고요. 수랑 공교육의 이야기, 그리고 공간 감각력, 그리고 곱셈에 대한 것까지. 저희가 4주 단위로 영상이 올라오고 한 주 더해서 9주 동안 운행이 되고 저희 밴드에서 합니다. 그리고 3, 4학년은 큰 수, 곱셈과 나눗셈, 도형, 문제 해결력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학자 4인 특강은 4명이죠. 피타고라스, 유클리드, 히파티아, 아르키메데스. 들어가는 내용은 기하 파트가 주가 됩니다. 약간 기원 전과 기원 후, 그죠. 아주 고대 수학자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이 많이 알았던. 제가 피타고라스 듣긴 들었죠. 근데 할 말은 잘 없죠. 우리도 실제로 공부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요. 근데 더 이상 시험 치는 공부 아니니까요. 재미있게 공부해보자는 거예요. 재미있게 즐기면서. 시즌2는 4월에서 5월까지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5까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강의에서요. 이렇게 강의를 신청하시면은 클릭하시면 신청서에 쭉 내용을 클릭하셔서 적으시고 강의를 선택하시면 돼요. 원하는 강의를. 실제로 전에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수학자 특강을 듣고 싶다. 그러면 수학자 특강을 신청하시고 옛날에 강의 들었던 거를 하나면 하나, 2개면 2개 하면 인당 10,000원씩 깎이거든요. 그래서 강의 수강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저희 결제 끝나면 밴드에 초대가 돼요. 비공개 밴드예요. 네, 비공개 밴드고 거기에 자료가 다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3, 4학년이랑 그리고 5, 6세 두 개는 라이브로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초등 1, 2는 영상이 들어가요. 4주가 들어갈 거고 8번 수업하고 한 주는 쭉 복습하실 수 있게 9주 동안 운영이 됩니다. 네. 그렇고요. 자, 수학에 대한 얘기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